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했었는데요. 또다시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렇게 조정을 거치게 되면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과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안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증시 토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저평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제값을 찾아갈 것이다. 예,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종종 언급드려 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1월 말 이후부터 해서 조정장이 한 8개월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자, 지난 추석 기간 동안에 휴먼 인덱스, 주식시장에 대한 휴먼 인덱스 파악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예, 거의 주식 얘기가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군중들 사이에서 크게 지금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국 증시 언제쯤에야 제값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극단적인 저평가 그리고 투자 메리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은행에 가서 몇 개 딱 떠올리시는 데 있죠. 자, 1년짜리 자유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자, 워낙에 그 은행이 예금금리가 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갖고 저도 그 은행 예금금리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 은행에 굳이 예금을 하진 않습니다만, 식구 중에 한 명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그 은행에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 1년짜리 예금금리에 예금금리를 봤더니 1.7%였습니다. 자, 통장에 찌릭찌릭 찍혀 있지 않습니까? 자, 1.7% 찍혀 있는 거 보고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박한 것보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요, 거래소 시장의 배당 수익률 1.6에서 1.7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을 감수를 한다면은 주식시장, 주가지수에 투자했을 때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저 1년짜리 자유적금 통장의 금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저축은행 찾아다니고 특판예금 찾아다니면 2% 넘는 상품도 있습니다만, 일단 눈에 보이는 가장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금금리는 최근에 이러하다라는 점에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할 때요, 자, 국고채 3년 금리와 거래소 배당 수익률 통계를 서로 비교해서 가늠하다 보면은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는지 혹은 고평가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파란색 선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시장 배당 수익률 추이, 월 단위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과거에는 자, 2006년, 2007년만 하더라도 요 갭이 거의 한 5%에서 6%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엄청난 차이였죠. 예. 거의 배당 수익률 자체가 은행 이자랑 비교하면은, 시장 금리랑 비교하면 거의 쥐꼬리 배당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라든가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2016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국고채 금리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뭐 그 폭이 다시 확대되긴 하였지만 다시 배당 수익률하고 국고채 금리의 갭은 매우 작은 0.3%포인트 정도일 겁니다. 매우 작은 폭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비한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금리 대비 주식시장은 투자 메리트를 높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고채 금리를 활용을 해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잣대로는 자, 일드 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드 갭. 이게 뭐냐? 자,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 사이트 들어가면 퍼 통계, PER 통계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시장별로, 업종별로까지 퍼 수치를 구할 수 있는데요. 퍼를 계산할 땐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역수로 하면 이익을 위로 올리고 주가를 밑으로 올리면 이게 일종의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래서 주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시기 쉽게 시장 퍼의 역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값을 시장 금리, 국고채 3년물 뭐 이런 기준 금리로 어떤 기준을 하나 두시고 시장 금리로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역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시장 금리보다 낮아졌다 그러면은 퍼가 워낙 큰 수치가 됐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고 매우 고평가된 시장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 일드 갭이 매우 큰 수치를 보여주게 되면요, 시장 금리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 시장 퍼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드 갭이 매우 커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도표로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일드 갭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2007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전환이 되기도 했고, 자, 2009년 후반부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때쯤엔 이제 시장이 피로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죠. 자, 그렇고 반대로 이 일드 갭이 고점 부근을 형성을 하게 되면, 자, 금리보다도 높은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일드갭 수준이 대략 한 7% 수준입니다. 7%포인트 수준. 엄밀히는 6.9%포인트인데, 자, 크게 높아진 그런 레벨이죠. 이는 2008년 후반부 그리고 2011년 여름 정도 레벨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많이 떨어졌을 때 이때는 엄청난 시장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일드갭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된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저평가된 거는 잘 알겠다, 다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십수년 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자, 한국 증시 절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변 지인들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지인들에게 들어온 대답은, 그렇다고 해도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단기 투자, 단타만이 답이다, 이러한 말들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고 한 3년 가까이 시장이 지지부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절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배당 수익률이 뭐 20% 넘기는 종목들도 비일비재했고, 퍼 레벨이 2배 내비지 3배, 심지어는
하나, 하나배. 이런 종목들도 정말 많았어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자, 뭐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요, 요즘 핫한 제약주들. 그때 당시는요, 자, 제약주들의 퍼가 3배 내지 5배 밖에 안 됐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뭐 한 5에서 7%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아예 단기 투자한다 하면서 유명 테마주나 또는 옛 LG카드 역사 속으로 묻혔죠. 혹은 옛 하이닉스에서 단타만 치기만 했습니다. 혹은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서요, 자, 그때 당시 기획부동산이 참 유행이었는데 주식을 다 팔아서 기획부동산을 투자하신 지인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 매입한 기획부동산 가격이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10수년이 지났는데 엄청나죠. 10수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저평가되었던 그 시장은 2004년 후반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요.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종목들이 2005년 화려한 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아무 종목만 사도 따블 오른다라는 그러한 농담이 돌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또한 전체적으로 강세장이 2005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화려한 랠리가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당시 2005년 되기 전에 대부분 포기를 했다 보니까 그 상승률을 그대로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뒤늦게 뛰어들어서 좋은 가격이 아닌 불리한 가격에서 매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자, 올해 2018년 증시를 보면요, 그러한 모습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2018년 현재 증시 오늘 또다시 주식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뭐 저평가된 증시인 건 알겠지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저평가된 증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 가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날이 오면은 급하게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시작해서 오랜 기간 상승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시장 자체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팔 때가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힘내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하루 쉬시고 목요일 10월 4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